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2 MVP 영어학습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2 MVP 영어학습법. 자, 영어학원 몇 년 다녔나요? 보통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다니죠. 그쵸? 길게는 3년 이렇게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만 계산을 해도, 물론 영어 유치원, 어학원 더 비싸죠. 근데 20만 원만 해도 10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아이 영어 학원에 투자합니다. 자, 문문은요,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고, 이제 그 친구들이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5만 원씩 계산을 해도 7년에 2,100만 원 정도 쓰네요. 자, 그런데 아까의 아이들과 차이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는데 정작 중요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무 아이들은요, 4학년 때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말 힘을 내야 될 시기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김종국이 예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의사시잖아요. 근데 형이 원서로 책을 보고 심지어 의사인데 자기가 더 영어를 잘한다. 외국 나가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게 이제 실용 영어와 학교 영어 사이에 이제 되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영어 되게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결국 외국 갔더니 한마디도 못하는 쓸데없는 영어를 배웠더라.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형은 어쨌든 의사 됐잖아요. 지금 어머님들 내 아이가 영어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간다라 그러면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이고 김종국은 사실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쵸? 외국을 다니고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영어 일반적인 회화 정도는 보통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유학도 보내는 거고 어학연수도 보내는 거고 한데 학교 영어가 그러면 쓸모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그쵸?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는 대학교에 가서 자기 전공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외국 가서 설사 한마디도 못한다고 해도 필요 없는 영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경험치가 없는 거고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험치가 쌓였을 때는 분명히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냥 기본적인 회화는 조금 하는데 자기가 정작 전공서를 읽고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어 학원을 다들 보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계속 보게 될 거고, 이 친구들한테 외국 가서 너 왜 주문도 못해? 학원을 내가 보낸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뭐가 중요한지는 먼저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학교 교과 과정의 하나고요.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들이랑 저랑 잠깐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코로나로 이제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꼬맹이가 지금 5학년인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좀 어릴 때 외국 경험 있고 이제 이번에 5학년이 돼서
외국을 나간 거예요. 이 친구도 영어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왜 호텔에 가면 조식 뷔페를 먹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아이는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밥을 먹는 아이고 조금 까다로워요. 다른 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보통 이제 외국 분들이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그 앞에 가서 쭈뼛쭈뼛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unny side up please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외국 가서 3일 동안 한 영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거기 있는 분이 알아서 우리 아이가 그냥 접시 들고 앞으로 갔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외국 나가서 아이가 이렇게 영어 회화를 해보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주면 좋죠. 많을수록 좋죠. 근데 그게 영어의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 가서 계란 후라이 시켜 먹는 거 한 2번 하면 다 합니다.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주문하는 거 한 2-3번 경험치가 쌓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원어민을 꼭 만나야 된다든지 뭐 회화 수업이 모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최소한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물론 회화도 하고 독해도 하고 문법도 하고 모두 잘하면 우리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자, 왜 중2냐고요? 제 책 제목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왜 중학교 2학년을 잡았냐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저는 한 학기 동안 그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뭘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수행평가도 하고 선생님들은 성적을 내시기는 하시는데요. 우리 세대는요. 시험지에 몇 점 받았어 이거에 되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들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험을 봤을 때 내가 70점밖에 못 받았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수행평가를 좀 못 봤어.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영어 첫 시험. 내 아이의 중학교 2학년 영어 첫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MVP 영어 학습법으로 책 제목을 잡은 거고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학교 성적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학교 시험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요 근처 학교에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영어 평균입니다. 76점이요. 나쁘지 않죠? 그쵸?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때 이 8.7%와 4.5%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거의 영어 포기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을 웬만하면 일반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중학교 때 영어를 이미 포기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A등급과 B등급 빼면 거의 한 30-40% 아이들이 영어 포기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76%나 됐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더니 평균치 보이십니까? 55.8점입니다. 평균 점수가. 그리고 보시면 A등급이 23%밖에 안 나오죠. 원래 A등급이 중학교 때는 46% 정도나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영어 좀 한다는 아이들, 동네에서 어학원, 좋은 어학원 다니고 레벨 되게 좋다는 아이들, 얘네들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웬만하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첫 시험을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중학교 때 한 번도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중학교 첫 시험에서 70점을 못 넘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다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중학교 때 잘하던 애가 고등학교 때 계속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거를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계속 잘하는 친구들,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뚝 떨어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차이가 뭔지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떨어지는 친구들은 영어에 뼈대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때그때 내신만 성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외운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인 영어에 뼈대가 없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 다 무너진다는 거. 자, 이제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제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제가 제 교재에 이제 넣어드린 거 내신 100점 계획표라고 넣어드렸어요.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한다면요. 문제집을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범위가 보통 2가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막 본문 외우고 문제 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문법과 회화의 포인트가 각 과에 2개씩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고 시험 대비를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시험 딱 시작할 때 요 마인드맵부터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4개의 문법 포인트가 나올 거야. 그게 뭔지 정리하고 4개의 회화 포인트가 나올 거야. 그게 뭔지 정리를 먼저 하자. 그리고 5과 6과 같이, 원래 어휘 문제는 통합으로 나오거든요. 5가 단어만 외우고 6과 단어만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2개 같이 단어 놓고 네가 모르는 단어 먼저 체크를 하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보통 암기한다 그러죠. 근데 이 암기를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엄청 성실한 친구들이죠. 저는 이 친구들의 성실성에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외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빈칸을 채울 때도요. 빈칸을 왜 뚫었는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 공부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만약에 전치사의 빈칸이 뚫려 있는지, 문법 포인트의 빈칸이 뚫려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분사가 ing인지 ed인지 헷갈릴 만한 곳에 빈칸이 뚫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보는 친구들하고요. 그냥 본문을 외우는 친구들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 풀 때요. 너무 편안하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답만 딸랑딸랑 찍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되게 혼나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그쵸?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맞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죠. 그리고 맞는 것을 고르라 그랬으면 나머지 4개의 지문이 왜 틀렸는지를 다 표시를 하게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실제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범위고요. 보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한 과의 문법 포인트 2개씩 이제 4개의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중학교 2학년만 먼저 보실게요. 얘네 투부정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투부정사 명사정용법의 주어 자리가 들어가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에 정말 이것만 물어볼까요? 아니요. 부사적 용법도 물어봅니다. 투부정사의 한 덩어리를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대비를 잘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투부정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 가주어 진주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투부정사의 형용사야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수동태를 모르는데 그냥 수동태 문장을 외우는 친구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마인드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수동태는요, 저희가 이제 가장 우리 애들이 문법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자리와 품사를 구별하는 걸 가장 먼저 가르치거든요. 근데 수동태는요, 일단 이 형식이고요. 보어 자리에 ed형이 형용사처럼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르거든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뭐 예외적인 용법을 외우고, 이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자리로 쓰이는 문장의 틀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를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게 이번에 중3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이런 거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영어는 시제를 굉장히 자세히 구별해서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완료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가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거를 외워서 시험을 잘 봤다 한들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 볼게요. 투부정사 제가 아까 이번에 시험 범위는 명사와 형용사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덩어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변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잡힌 친구들이 들어가는 개념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번 시험이 투부정사라고 투부정사만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시면 중학교 내내 그것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스스로 독해를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에 대한 이제 동사 변형의 마인드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사절에 이번에 so that 구문이 나오는데 부사절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는 부사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절 마인드맵에 이렇게 시간, 이유, 양보, 결과, 조건, 분사구문,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 책에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영어 문법에 제가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가장 빨리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완성도의 그림입니다. 자리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들어가고요. 일단 이 집을 먼저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독해가 됩니다. 정말 독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단어만 엄청 외워가지고 단어 가지고 때려 맞추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뼈대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단어는 그 다음에 외우셔도 됩니다.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야지 재료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없는 친구들, 문장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도 힘들고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는 더더욱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드렸고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요. 제 책에 보시면 독해 패키지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독해 지문을 몇 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문이 이 familiarity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저 진짜 이 지문 좋아하거든요. 예, 애들이 정확히 자기가 understanding 한 건지, 이 familiarity 그냥 익숙한 건지, 많이 본 건지를 굉장히 헷갈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잘 모를 뿐더러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하면 시험에 가면 자기가 본 적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함정에 퐁당퐁당 빠지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진짜 지가 모르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어쩌면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더 공부를 조금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학원에 지금 이제 내신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중3 친구들, 이 친구들 정말 저의 영어 MVP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내신할 때마다 제가 제 책에 넣어드린 이 방법으로 굉장히 싸우면서 공부한 친구들이고요. 이제는 투부정사 문제 하나 딱 틀릴 때마다 투부정사 마인드맵 그려와. 그럼 이렇게 쓱쓱쓱 그려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쉽기도 했지만 이 중에 이제 98점 나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딱 3주 합니다. 3주. 3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저희 문법 기초 잡는 게 좀 얼추 끝난 친구들이어서 고등학교 독해를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기대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이제 가장 빠른 로드맵, 제 책에 있는 이 뼈대를 먼저 잡은 다음에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시험 공부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시간, 노력, 집중력,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내가 아는 거 말고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아이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아이들,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의 MVP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자,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할 건데요. 아는 거 말고 우리 모르는 거에 집중하면서 시험 공부합시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